여러분, 혹시 요즘 계단 오르기가 힘드시거나 무릎에 힘이 안 들어가는 느낌 받으신 적 있으세요? 많은 분들이 나이 들면 원래 그런 거지 하고 넘기시는데요. 사실 이건 여러분의 근육이 조용히 사라지고 있다는 강력한 신호예요.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식품 하나만 제대로 챙기셔도 70대, 80대에도 혼자 힘으로 걷고 여행 다니고 손주들 안아주실 수 있어요. 계란이나 두부보다 훨씬 강력하고 가성비까지 뛰어난 이 식품들 지금부터 끝까지 집중해 주세요. 저는 지난 15년간 노인의학과 영양학을 연구해온 연구자입니다. 병원에서, 요양원에서, 그리고 가정에서 수많은 어르신들을 만나왔어요. 그분들 중 상당수가 늦게 알았다며 후회하시는 모습을 봐왔죠. 특히 단백질 부족 때문에 근감소증이 온 뒤 낙상하고 골절되고 결국 침대에 누워 계신 분들을 보면 정말 마음이 아파요. 사실 이 모든 건 예방 가능한 문제였거든요. 저 역시 할머니를 근감소증으로 잃었어요. 그때 제가 지금처럼 알았더라면 할머니를 지킬 수 있었을 거예요. 그 후회가 제가 이 연구를 시작한 이유고 오늘 여러분께 이 정보를 전하는 이유예요. 오늘 이 영상 하나로 여러분과 가족 모두가 건강한 노후를 준비하실 수 있게 제가 그동안 축적한 연구 결과와 임상 사례를 총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제가 만난 A씨는 올해 73세 남성분이셨어요. 평소 밥은 잘 먹는다고 하셨지만 알고 보니 밥, 국, 김치 위주로만 드시고 고기나 생선은 기름지고 비싸서 거의 안 드셨대요. 어느 날 화장실 가다가 다리에 힘이 풀려서 넘어지셨고 병원에서 검사해보니 근감소증 진단이 나왔어요. 체중은 정상이었지만 근육량은 평균의 60%밖에 안 됐죠. 의사 선생님이 단백질을 하루에 최소 60g은 드셔야 한다고 했지만 A씨는 계란이랑 두부 먹으면 되는 거 아니냐고 되물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개입했죠. 계란, 두부도 좋지만 더 효율적이고 가성비 좋은 식품들을 소개해드렸고 3개월 뒤 A씨는 다시 혼자 힘으로 산책을 나가실 수 있게 되셨어요. 이게 바로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드릴 정보의 힘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크게 세 가지를 다룰 거예요. 첫 번째, 왜 시니어분들에게 단백질이 생명줄인지 그 과학적 원리를 설명드릴게요. 두 번째, 계란과 두부를 뛰어넘는 최고의 단백질 식품 7가지를 구체적인 섭취법과 함께 소개해 드릴 거고요. 세 번째, 실제로 집에서 바로 실천 가능한 생활 습관과 절대 하지 말아야 할 함정들까지 낱낱이 파헤칠 겁니다.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달라질 거예요. 근감소증, 영어로는 사코페니아라고 하는데요. 이건 단순히 근육이 줄어드는 게 아니에요. 근육은 우리 몸에서 포도당을 저장하고 인슐린 감수성을 유지하고 염증을 조절하는 핵심 장기예요. 근육이 줄면 혈당 조절이 안 되고 당뇨병 위험이 올라가요. 혈관이 딱딱해지면서 고혈압, 심혈관 질환 위험도 함께 증가하죠. 게다가 근육이 약해지면 균형 감각이 무너지고 낙상 위험이 3배 이상 높아져요. 낙상은 노인에게 치명적이에요. 골절되면 회복이 느리고 침대에 누워 지내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폐렴, 욕창, 우울증까지 연쇄적으로 찾아오거든요. 이 모든 게 단백질 부족에서 시작돼요. 조기 경고 신호는 이래요. 계단 오를 때 숨이 차거나 의자에서 일어날 때 손을 짚어야 하거나 병뚜껑을 열기 힘들거나 걸음이 느려졌다면 이미 근감소증 초입에 들어선 겁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은 수십 년을 더 건강하게 사실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손에 쥐시게 될 거예요. 영상 말미에는 오늘 내용을 한눈에 정리한 요약본도 드릴 거니까 중간에 놓치지 마시고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중간중간 실천 가능한 습관과 꼭 알아야 할 중요 정보를 정리해 드릴 테니 한순간도 집중력을 놓지 마세요. 이 정보는 여러분뿐 아니라 가족, 친구, 이웃, 어르신들에게도 정말 소중한 거예요. 영상 보시고 나서 꼭 공유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로 더 많은 분들에게 이 정보가 전달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건강한 노후는 정보에서 시작됩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 볼게요. 왜 단백질이 부족하면 이런 악순환이 시작되는 걸까요? 우선 나이가 들면 우리 몸은 자연스럽게 근육을 만드는 능력이 떨어져요. 젊을 때는 단백질을 먹으면 근육으로 바로바로 합성이 되는데 60대가 넘어가면 같은 양을 먹어도 합성 효율이 30% 이상 떨어집니다. 이걸 동화 저항성이라고 해요.
그래서 시니어분들은 젊은 사람보다 더 많은 단백질을 드셔야 해요. 최소 체중 1kg당 1.2g, 이상적으로는 1.5g까지 필요하죠. 그런데 문제는 많은 어르신들이 단백질을 충분히 안 드신다는 거예요. 이유는 여러 가지예요. 첫째, 고기나 생선이 비싸고 조리가 번거로워요. 둘째, 이가 약해지거나 소화가 안 돼서 고기를 꺼리세요. 셋째, 나이 들면 채식이 좋다는 잘못된 정보 때문에 단백질을 의도적으로 줄이는 경우도 많아요. 넷째, 혼자 사시는 분들은 나 혼자 먹는데 굳이 하시며 간단하게 라면이나 빵으로 때우는 경우도 흔해요. 그 결과 단백질 섭취가 하루 40g도 안 되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단백질이 부족하면 어떻게 될까요? 가장 먼저 근육이 분해돼요. 우리 몸은 단백질이 부족하면 근육을 뜯어서 그 아미노산을 다른 곳에 써요. 면역세포 만들고 호르몬 만들고 효소 만드는 데 써야 하니까요. 그러면 근육량이 줄어들고 기초 대사량이 떨어져요. 기초 대사량이 떨어지면 같은 양을 먹어도 살이 찌고 특히 내장 지방이 쌓여요. 내장 지방은 그냥 저장고가 아니에요. 염증 물질을 뿜어내는 공장이죠. 이 염증 물질이 혈관을 공격하고 인슐린 저항성을 높이고 당뇨병과 고혈압을 유발해요. 여기서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볼게요.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면 우리 몸은 혈당을 조절하기 위해 더 많은 인슐린을 분비해요. 인슐린이 과다하게 나오면 혈관 벽에 손상이 가고 콜레스테롤이 쌓이기 시작해요. 이게 바로 동맥경화예요. 동맥경화가 진행되면 심근경색, 뇌졸중 같은 치명적인 질환으로 이어지죠. 게다가 혈액순환이 안 되면 미세혈관부터 망가져요. 미세혈관이 망가지면 신장, 망막, 말초신경에 문제가 생겨요. 당뇨 합병증으로 실명하거나 투석받거나 발을 절단하는 경우도 이런 과정을 거쳐서 오는 거예요. 여기 실제 사례 하나 더 들어볼게요. 제가 만난 B씨는 68세 여성분이셨는데 나는 밥 잘 먹고 채소 많이 먹으니까 건강하다고 생각하셨어요. 그런데 검사해보니 근육량은 정상 이하, 내장 지방은 과다, 혈당은 당뇨 전 단계였죠. 알고 보니 하루 단백질 섭취가 35g 정도밖에 안 됐어요. B씨는 고기는 콜레스테롤 올라간다고 해서 안 먹었다고 하셨는데 사실 콜레스테롤 문제보다 단백질 부족이 훨씬 큰 위험이었던 거예요. B씨는 평소 다리가 무겁고 피곤하다고만 하셨지 이게 근육 손실의 신호인 줄 몰랐어요. 그래서 저는 B씨에게 오늘 제가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식품들을 추천했고 구체적인 식단표를 만들어 드렸어요. 아침엔 멸치볶음과 계란, 점심엔 닭가슴살 샐러드, 저녁엔 고등어구이와 두부, 간식으로는 그릭 요거트와 견과류 한 줌. 이렇게 먹기 시작한 지 6개월 뒤 B씨는 근육량이 15% 증가했고 내장 지방은 25% 줄었고 혈당도 정상 범위로 돌아왔어요. 무엇보다 아침에 일어나는 게 가볍고 계단 오를 때 숨이 안 찬다며 환하게 웃으시더라고요. 이게 바로 단백질의 힘이에요. 또 다른 사례도 있어요. F씨는 71세 남성분이셨는데 퇴직 후 혼자 사시면서 식사를 대충 하셨어요. 아침은 건너뛰고 점심은 편의점 김밥, 저녁은 라면이나 냉동식품. 이런 생활을 2년 하시더니 어느 날 화장실에서 넘어지셨어요. 병원에 가보니 근감소증 진단이 나왔고 골밀도도 낮아져서 골다공증 위험까지 있었어요. FC 같은 경우가 정말 많아요.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이 귀찮다, 혼자 먹는데 뭘 하면서 영양을 소홀히 하시는데 이게 정말 무서운 거예요. 정리하자면 단백질 부족, 근육 분해, 기초대사 감소, 내장지방 증가, 염증 증가, 인슐린 저항성, 당뇨 고혈압 심혈관 질환, 낙상 골절, 와상 생활, 사망 위험 증가로 이어져요.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는 열쇠가 바로 충분한 단백질 섭취예요. 그리고 그 단백질을 어디서 어떻게 얻느냐가 오늘의 핵심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알려드리는 식품들만 잘 챙기셔도 이 악순환을 완전히 역전시킬 수 있어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최고의 단백질 식품들을 소개해 드릴게요. 계란과 두부도 좋지만 가성비와 효과 면에서 이것들을 압도하는 식품들이 있어요. 하나씩 자세히 설명드릴 테니 메모 준비하시고 집중해 주세요. 첫 번째 식품은 멸치예요. 멸치는 정말 숨겨진 보석이에요. 100g당 단백질이 무려 70g 가까이 들어있어요. 계란이 100g당 13g, 두부가 8g 정도니까 비교가 안 되죠.
게다가 멸치는 칼슘도 풍부해서 뼈 건강까지 동시에 챙길 수 있어요. 칼슘 함량이 우유의 10배예요. 오메가3 지방산도 들어있어서 혈관 건강에도 좋고요. 멸치 한 줌이면 하루 필요한 단백질의 절반을 채울 수 있어요. 멸치의 또 다른 장점은 가격이에요. 마트에서 500g에 5,000원 정도면 살 수 있어요. 이걸로 한 달은 먹을 수 있죠. 닭가슴살이나 연어보다 훨씬 경제적이에요. 섭취법은 간단해요. 아침에 멸치볶음 한 접시 또는 국물 내서 국으로 드시면 돼요. 멸치를 프라이팬에 살짝 볶아서 아몬드나 땅콩과 함께 간식으로 드셔도 좋아요. 주의할 점은 나트륨이 많을 수 있으니 물에 한번 헹구고 조리하시면 좋고, 고혈압 있으신 분들은 양을 조절하세요. 하루 20g에서 30g 정도가 적당해요. 멸치를 고를 때는 은색 광택이 나고 비린내가 적은 것을 고르세요. 냉장 보관하시면 한 달 이상 신선하게 드실 수 있어요. 두 번째 식품은 닭가슴살이에요. 닭가슴살은 고단백 저지방의 대명사죠. 100g당 단백질 31g, 지방은 3g밖에 안 돼요. 계란보다 단백질 함량이 2배 이상 높고 두부보다는 거의 4배예요. 게다가 가격도 저렴하고 조리법도 다양해요. 닭가슴살에 들어있는 류신이라는 아미노산은 근육 합성을 직접적으로 촉진하는 핵심 물질이에요. 연구에 따르면 류신이 풍부한 단백질을 섭취하면 노인의 근육 합성률이 최대 50% 증가한다고 해요. 닭가슴살이 퍽퍽해서 싫다고 하시는 분들 많으신데 조리법을 바꾸면 부드럽게 드실 수 있어요. 삶을 때 소금과 생강을 넣고 약한 불에서 천천히 익히면 촉촉해요. 또는 올리브유에 살짝 구워서 채소와 함께 드시면 맛있어요. 요즘은 편의점에서 즉석 닭가슴살도 많이 나오니까 조리가 번거로우신 분들은 그걸 활용하셔도 좋아요. 단, 나트륨 함량을 확인하세요. 섭취법은 삶거나 쪄서 샐러드에 넣어 드시거나 채소와 함께 볶아서 드시면 좋아요. 주의할 점은 너무 오래 익히면 질겨지니까 적당히 익혀서 드세요. 하루 100g에서 150g 정도가 이상적이에요. 냉동 보관하면 한 달 이상 보관 가능하니 대용량으로 사서 소분해서 얼려두시면 편리해요. 세 번째 식품은 고등어예요. 고등어는 단백질과 오메가3의 완벽한 조합이에요. 100g당 단백질 20g, 그리고 EPA, DHA 같은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해요. 오메가3은 염증을 줄이고 혈관을 부드럽게 하고 뇌 건강까지 지켜줘요. 특히 시니어분들에게 치매 예방 효과까지 있다는 연구 결과가 많아요. 최근 연구에 따르면 일주일에 2회 이상 등푸른 생선을 먹는 노인은 치매 발병률이 40% 감소한다고 해요. 고등어는 제철이 가을에서 겨울인데 이때가 살이 가장 많이 올라서 맛도 좋고 영양도 풍부해요. 하지만 요즘은 냉동 기술이 좋아서 1년 내내 신선하게 드실 수 있어요. 고등어는 구워서 드시는 게 가장 일반적이지만 조림으로 드셔도 좋아요. 다만 소금 간은 최소화하시고 된장이나 고추장 양념도 조금만 쓰세요. 무와 함께 조리하면 비린내도 줄고 소화도 잘 돼요. 일주일에 2번에서 3번, 한 번에 100g 정도 드시면 충분해요. 주의할 점은 통풍이 있으신 분들은 퓨린 함량이 높아서 과다 섭취를 피하셔야 해요. 하지만 통풍이 없으신 분들은 걱정하지 마시고 드셔도 돼요. 고등어를 고를 때는 눈이 맑고 살이 단단한 것을 고르세요. 네 번째 식품은 콩이에요. 콩은 식물성 단백질의 왕이에요. 100g당 단백질 36g, 그리고 식이섬유, 이소플라본, 각종 미네랄까지 풍부해요. 특히 검은 콩은 항산화 성분인 안토시아닌이 들어있어서 노화 방지에도 탁월하죠. 이소플라본은 여성 호르몬과 비슷한 작용을 해서 특히 여성 어르신들의 갱년기, 증상 완화에도 도움이 돼요. 콩은 두부, 된장, 청국장, 콩나물 등 다양한 형태로 드실 수 있어요. 아침에 콩밥 한 그릇, 점심에 청국장찌개, 저녁에 두부 반 모 정도 드시면 하루 단백질 목표를 쉽게 달성하실 수 있어요. 청국장은 발효 과정에서 나토키나제라는 효소가 생기는데 이게 혈전을 녹이는 효과가 있어서 혈관 건강에 정말 좋아요. 주의할 점은 콩을 날것으로 드시면 안 되고 반드시 익혀서 드셔야 해요. 날콩에는 트립신 억제제라는 물질이 있어서 소화를 방해하거든요. 또 신장 기능이 약하신 분들은 콩 단백질 과다 섭취를 조심하셔야 해요. 하루 콩 50g 정도가 적당해요. 다섯 번째 식품은 새우예요. 사우는 100g당 단백질 24g, 칼로리는 100칼로리 정도밖에 안 돼요.
고단백 저칼로리의 완벽한 조합이죠. 게다가 아연, 셀레늄, 비타민 B, 12가 풍부해서 면역력 강화와 신경 건강에도 좋아요. 새우에 들어있는 타우린은 심장 건강을 지키고 혈압을 낮추는 효과가 있어요. 타우린은 심장 근육의 수축력을 높여서 심부전 예방에도 도움이 돼요. 사우는 삶아서 샐러드에 넣거나 볶음, 찜 등으로 드시면 돼요. 새우를 살짝 데쳐서 초고추장에 찍어 먹는 것만으로도 훌륭한 단백질 간식이 돼요. 새우를 고를 때는 껍질이 투명하고 머리가 붙어 있는 것이 신선해요. 주의할 점은 콜레스테롤이 다소 높은 편이니까 고지혈증 있으신 분들은 일주일에 2회 정도로 제한하시는 게 좋아요. 하지만 최근 연구에 따르면 식이 콜레스테롤은 혈중 콜레스테롤에 크게 영향을 안 준다는 결과도 많으니 과도하게 두려워하실 필요는 없어요. 하루 100g에서 150g 정도가 적당해요. 여섯 번째 식품은 연어예요. 연어는 프리미엄 단백질이에요. 100g당 단백질 25g, 그리고 오메가3, 비타민 D, 셀레늄이 풍부해요. 비타민 D는 칼슘 흡수를 돕고 근육 기능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이에요. 특히 시니어분들은 비타민 D 부족이 흔한데 연어 한 조각이면 하루 필요량의 절반을 채울 수 있어요. 비타민 D가 부족하면 근육 위축이 빨라지고 낙상 위험도 높아져요. 연어의 오메가3은 뇌 기능을 개선하고 우울증 예방에도 도움이 돼요. 실제로 북유럽 국가들에서 연어 소비량이 높은 지역은 노인 우울증 발병률이 낮다는 연구도 있어요. 연어는 구이, 찜, 회 등 다양한 방법으로 드실 수 있어요. 일주일에 2번, 한 번에 100g에서 120g 정도가 적당해요. 주의할 점은 양식 연어는 항생제 잔류 가능성이 있으니 가능하면 자연산을 고르시고 신선도를 꼭 확인하세요. 연어를 고를 때는 살이 선명한 주황색이고 눌렀을 때 탄력이 있는 것을 고르세요. 냉동 연어도 영양가는 비슷하니 가격 부담 때문에 자연산이 어려우시면 냉동 제품을 활용하셔도 좋아요. 일곱 번째 식품은 그릭 요거트예요. 그릭 요거트는 단백질 보충의 숨은 강자예요. 일반 요거트보다 단백질이 2배 이상 많고 100g당 10g 정도 들어있어요. 게다가 유산균이 풍부해서 장 건강까지 챙길 수 있죠. 장 건강은 면역력과 직결돼 있어요. 우리 몸의 면역세포 70%가 장에 있거든요. 장이 건강해야 영양 흡수도 잘 되고 염증도 줄어들어요. 그릭 요거트는 일반 요거트보다 수분을 빼서 만들기 때문에 단백질 농도가 높고 질감도 크림치즈처럼 부드러워요. 유당이 적어서 유당불내증이 있으신 분들도 비교적 편하게 드실 수 있어요. 그릭 요거트는 아침 식사 대용으로 또는 간식으로 과일과 함께 드시면 좋아요. 블루베리나 바나나를 넣으면 항산화 효과까지 더해져요. 주의할 점은 설탕 첨가 제품은 피하시고 무가당 플레인으로 드세요. 시중에 파는 제품 중에는 설탕이 한 컵에 20g 이상 들어간 것도 있어요. 이런 건 당뇨나 비만의 원인이 되니 꼭 성분표를 확인하세요. 대신 집에서 꿀이나 스테비아 같은 천연 감미료를 조금 넣어 드시면 좋아요. 하루 150g에서 200g 정도가 적당해요. 단백질은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언제, 어떻게 먹느냐도 정말 중요해요. 같은 양을 먹어도 타이밍과 방법에 따라 흡수율과 효과가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지금부터 과학적으로 검증된 최적의 섭취 전략을 알려드릴게요. 우선 단백질은 한 끼에 몰아서 먹는 것보다 세 끼에 골고루 나눠 드시는 게 좋아요. 연구에 따르면 한 끼당 20g에서 30g씩 나눠 먹을 때 근육 합성률이 가장 높다고 해요. 예를 들어 아침에 멸치볶음과 계란 하나, 점심에 닭가슴살 샐러드, 저녁에 고등어구이와 두부 반모, 이렇게 드시면 하루 단백질 목표를 무리 없이 달성하실 수 있어요. 타이밍도 중요해요. 운동하시는 분들은 운동 직후 30분 이내에 단백질을 드시는 게 가장 효과적이에요. 이때를 골든타임이라고 하는데 근육 합성이 가장 활발하게 일어나는 시기거든요. 운동 안 하시는 분들도 아침 식사에 단백질을 충분히 드시는 게 중요해요. 아침 단백질은 하루 종일 포만감을 유지시켜주고 근육 분해를 막아줘요. 조리 방법도 신경 쓰셔야 해요. 고기는 굽거나 튀기는 것보다 삶거나 찌는 게 좋아요. 고온에서 조리하면 단백질 구조가 변성돼서 소화 흡수율이 떨어질 수 있거든요. 특히 어르신들은 소화 기능이 약하니까 부드럽게 조리하는 게 중요해요. 생선은 뼈째 먹을 수 있는 멸치나 정어리를 활용하시면 칼슘까지 함께 섭취하실 수 있어요.
계절에 따라서도 조금씩 달라요. 여름에는 식욕이 떨어지니까 그릭 요거트나 두부 같은 시원하고 부드러운 단백질을 드시고, 겨울에는 따뜻한 국물에 고기나 생선을 넣어서 드시면 좋아요. 겨울에는 몸이 열량을 더 많이 소모하니까 단백질 섭취량을 10%에서 15% 정도 늘리시는 것도 좋은 전략이에요. 주의할 점도 있어요. 단백질을 과다 섭취하면 신장에 부담이 갈 수 있어요. 특히 신장 기능이 약하신 분들은 반드시 의사와 상담 후 단백질 섭취량을 조절하셔야 해요. 일반적으로 하루 체중 1kg당 2g 이상은 넘지 않도록 하세요. 그리고 단백질만 먹는 게 아니라 채소와 과일도 함께 드셔야 해요. 단백질 대사 과정에서 생기는 노폐물을 배출하려면 충분한 수분과 식이섬유가 필요하거든요. 하루 물 1.5리터에서 2리터는 꼭 드세요. 마지막으로 심혈관 질환이나 고혈압이 있으신 분들은 염분 섭취를 조심하셔야 해요. 멸치나 새우 같은 해산물은 나트륨이 높을 수 있으니 물에 헹구고 조리하시고 소금 간은 최소화하세요. 대신 허브나 레몬즙으로 맛을 내시면 건강하고 맛있게 드실 수 있어요. 이제 단백질이 우리 몸의 각 장기와 어떻게 연결되는지, 그리고 각 부위를 어떻게 보호할 수 있는지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단백질은 단순히 근육만 만드는 게 아니에요. 간, 신장, 혈관, 뼈, 뇌까지 모든 장기의 건강을 좌우하는 핵심 영양소거든요. 먼저 간부터 볼게요. 간은 우리 몸의 화학 공장이에요. 단백질을 분해하고 합성하고 독소를 해독하는 일을 해요. 그런데 단백질이 부족하면 간에 지방이 쌓여요. 이게 바로 지방간이죠. 지방간이 생기면 인슐린 저항성이 높아지고 당뇨병 위험이 올라가요. 반대로 충분한 단백질을 드시면 간 기능이 개선돼요. 특히 콩에 들어있는 레시틴 성분은 간에 쌓인 지방을 배출하는 데 도움을 줘요. 간 건강을 위해서는 콩, 두부, 청국장을 꾸준히 드시고 술은 최대한 피하세요. 술과 지방간이 만나면 간경화, 간암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다음은 신장이에요. 신장은 혈액을 걸러서 노폐물을 배출하는 장기예요. 단백질을 많이 먹으면 신장에 부담이 간다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맞는 말이에요. 하지만 신장이 건강한 분들은 적정량의 단백질을 드셔도 전혀 문제 없어요. 오히려 단백질이 부족하면 근육이 분해되면서 나오는 노폐물이 더 많아져서 신장에 부담을 줄 수 있어요. 중요한 건 균형이에요. 체중 1kg당 1.2g에서 1.5g 정도가 적정선이고 물을 충분히 드시는 게 핵심이에요. 신장 기능이 약하신 분들은 반드시 의사와 상담해서 개인 맞춤형 단백질 섭취량을 정하세요. 혈관 건강도 단백질과 직결돼요. 혈관 벽을 구성하는 게 바로 단백질이거든요. 단백질이 부족하면 혈관이 약해지고 동맥경화가 빨리 와요. 특히 오메가3이 풍부한 고등어, 연어 같은 생선은 혈관을 부드럽게 하고 나쁜 콜레스테롤을 낮춰줘요. 일주일에 2번에서 3번 생선을 드시면 심혈관 질환 위험이 30% 이상 감소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 여기에 견과류 한 줌을 간식으로 드시면 효과가 더 좋아요. 견과류에는 불포화 지방산과 비타민 E가 풍부해서 혈관 노화를 막아주거든요. 뼈 건강도 빼놓을 수 없어요. 뼈는 칼슘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니에요. 뼈의 기본 틀을 만드는 게 바로 콜라겐이고, 콜라겐은 단백질로 만들어져요. 단백질이 부족하면 아무리 칼슘을 많이 먹어도 뼈가 약해져요. 멸치는 단백질과 칼슘을 동시에 제공하는 최고의 식품이에요. 여기에 비타민 D가 풍부한 연어를 함께 드시면 칼슘 흡수율이 극대화돼요. 햇볕도 하루 15분에서 20분 정도 쬐시는 게 좋아요. 비타민 D는 피부에서 합성되거든요. 마지막으로 보충제 이야기를 할게요. 많은 분들이 비타민 D, 칼슘, 오메가3 같은 보충제를 드시는데요. 과다 복용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어요. 특히 비타민 D를 과다 복용하면 신장에 칼슘이 쌓여서 신장 결석이 생길 수 있어요. 보충제는 말 그대로 보충이에요. 기본은 음식에서 얻으시고 부족한 부분만 보충제로 채우세요. 그리고 반드시 의사나 약사와 상담 후 복용하세요. 이제 일상에서 바로 실천할 수 있는 생활 습관들을 알려드릴게요. 단백질을 잘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효과를 극대화하고 건강을 지키려면 전반적인 생활 습관도 함께 바꿔야 해요. 하면 좋은 것들과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것들 차근차근 설명드릴게요. 먼저 하면 좋은 습관들부터 시작할게요. 첫 번째, 아침 식사는 절대 거르지 마세요. 많은 어르신들이 아침엔 입맛이 없다며 건너뛰시는데
이게 근육 손실의 시작이에요. 자는 동안 우리 몸은 근육을 분해해서 에너지를 만들어요. 아침에 단백질을 드시지 않으면 이 분해 과정이 계속돼요. 아침에 계란 한 개, 두부 반모 또는 그릭 요거트 한 컵만 드셔도 근육 보호 효과가 엄청나요. 연구에 따르면 아침에 단백질 20g 이상을 먹는 사람은 근육 손실률이 30% 이상 낮다고 해요. 제가 만난 지 씨는 74세 남성분이셨는데 평생 아침을 안 드시는 습관이 있으셨어요. 아침 먹으면 속이 더부룩하다는 이유였죠. 그런데 제가 그럼 간단하게라도 드셔보세요 하며 그릭 요거트와 바나나 반 개를 추천했어요. 처음엔 반신반의하셨지만 2주 뒤 아침 먹으니까 점심때까지 배가 안 고프고 힘이 난다며 좋아하셨어요. 3개월 뒤에는 근육량이 8% 증가했고요. 두 번째, 매일 30분 이상 걷기 운동을 하세요. 단백질을 아무리 많이 먹어도 근육을 쓰지 않으면 소용없어요. 근육은 자극을 받아야 성장하거든요. 걷기는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인 운동이에요. 무릎이나 허리가 안 좋으신 분들도 천천히 걷기부터 시작하시면 돼요. 하루 6,000보에서 시작해서 점점 늘려가세요. 여기에 일주일에 2번에서 3번 정도 스쿼트나 계단 오르기 같은 하체 운동을 추가하시면 금상첨화예요. 스쿼트는 의자에 앉았다, 일어서는 동작만 반복하셔도 효과적이에요. 하루 10회씩 3세트만 하셔도 허벅지 근육이 강해져요. 세 번째, 물을 충분히 드세요. 하루 1.5리터에서 2리터가 기본이에요. 단백질을 많이 먹으면 노폐물이 생기는데 이걸 배출하려면 물이 필수예요. 특히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미지근한 물 한 잔을 드시면 장 운동도 활발해지고 하루를 상쾌하게 시작하실 수 있어요. 물을 잘 안 드시는 분들은 식사 30분 전에 물 한 컵씩 마시는 습관을 들이세요. 물병을 항상 가까이 두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네 번째, 잠을 충분히 주무세요. 하루 7시간에서 8시간은 주무셔야 해요. 잠을 자는 동안 성장 호르몬이 분비되면서 근육이 회복되고 성장해요. 수면이 부족하면 아무리 운동하고 단백질을 먹어도 효과가 반감돼요. 잠들기 2시간 전에는 스마트폰이나 TV를 끄시고 따뜻한 우유 한 잔을 드시면 숙면에 도움이 돼요. 방 온도는 18도에서 20도가 적당하고 너무 밝지 않게 조명을 조절하세요. 낮잠은 30분 이내로만 주무시고 오후 3시 이후에는 피하세요. 다섯 번째, 스트레스를 관리하세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이 나와요. 코르티솔은 근육을 분해하고 지방을 축적시켜요. 명상, 요가, 산책, 취미 활동 등 자신만의 스트레스 해소법을 찾으세요. 친구들과 수다 떠는 것도 훌륭한 스트레스 관리법이에요. 하루 10분이라도 자신만의 시간을 가지세요. 좋아하는 음악을 듣거나 책을 읽거나 정원을 가꾸는 것만으로도 스트레스가 많이 줄어들어요. 여섯 번째, 햇볕을 쬐세요. 하루 15분에서 20분 정도 햇볕을 쬐면 비타민 D가 피부에서 합성돼요. 비타민 D는 칼슘 흡수를 돕고 근육 기능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이에요. 특히 오전 10시에서 오후 2시 사이의 햇볕이 가장 좋아요. 얼굴과 팔을 노출하고 걷기만 하셔도 충분해요. 자외선 차단제는 햇볕 노출 후 15분 뒤에 바르세요. 이제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말씀드릴게요. 이것들은 정말 조심하셔야 해요. 첫 번째, 과도한 음주는 절대 금물이에요. 제가 만난 C씨는 72세 남성분이셨는데 매일 저녁 소주 반 병씩 드셨어요. 스트레스 풀려고 잠 잘 오려고 하셨는데 검사해보니 간 수치가 엉망이었고 근육량은 평균의 절반 수준이었어요. 술은 간에서 단백질 합성을 방해하고 근육 분해를 촉진해요. 게다가 술 자체가 고칼로리라 내장 지방도 쌓여요. 알코올 1g당 7칼로리나 돼요. 소주 반 병이면 350칼로리예요. 밥 한 공기보다 많죠. C씨는 술을 끊고 3개월 만에 간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왔고 근육량도 15% 증가했어요. 처음엔 술 안 마시면 잠이 안 온다고 하셨지만 저녁에 따뜻한 우유와 가벼운 스트레칭으로 대체하시니까 오히려 숙면을 취하시더라고요. 건강을 위해서라면 술은 최대한 줄이시고 가능하면 끊으세요. 정 드셔야 한다면 일주일에 1번에서 2번 소주 한 잔 이내로 제한하세요. 두 번째, 과도한 탄수화물 섭취를 피하세요. 많은 어르신들이 밥심으로 산다며 밥, 국수, 빵 위주로만 드시는데 이게 큰 문제예요. 탄수화물만 과다 섭취하면 혈당이 급격히 올라가고 인슐린이 과다 분비돼요. 이게 반복되면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고 당뇨병으로 이어져요.
밥은 반 공기 정도만 드시고 대신 반찬으로 단백질과 채소를 충분히 드세요. 제가 만난 A씨는 70세 여성분이셨는데 하루에 밥을 4끼나 드셨어요. 아침 밥, 점심 국수, 간식으로 빵, 저녁에 또 밥. 혈당이 200을 넘어가고 당화 혈색소도 8%가 넘었어요. 식단을 조정해서 밥을 반 공기로 줄이고 단백질과 채소를 늘렸더니 3개월 만에 혈당이 정상 범위로 돌아왔어요. 배가 고프지 않냐고 물었더니 오히려 포만감이 오래가고 속이 편하다고 하시더라고요. 세 번째, 장시간 앉아 있지 마세요. 제가 만난 D씨는 69세 여성분이셨는데 하루 종일 TV 앞에 앉아 계셨어요. 나이 들면 쉬어야지 하셨는데 사실 이게 근육을 가장 빨리 망가뜨리는 습관이에요. 2시간 이상 계속 앉아 있으면 근육이 활동을 멈추고 혈액순환도 나빠져요. 30분마다 한 번씩 일어나서 스트레칭 하시고 집 안을 한 바퀴 걸으세요. 이것만으로도 근육 손실을 막을 수 있어요. 타이머를 맞춰놓고 30분마다 알람이 울리면 일어나는 습관을 들이세요. 네 번째, 과도한 다이어트는 절대 금물이에요. 일부 어르신들이 살 빼야 한다며 무리하게 식사를 줄이시는데 이게 정말 위험해요. 체중이 줄면서 근육도 함께 빠지거든요. 특히 단백질 섭취를 줄이면 근육 손실이 가속화돼요. 건강한 체중 관리는 충분한 단백질을 유지하면서 탄수화물과 지방을 조절하는 거예요. 급격한 체중 감소는 오히려 건강을 해쳐요. 한 달에 2kg 이상 빠지면 위험 신호예요. 다섯 번째, 가공식품과 인스턴트 음식을 피하세요. 라면, 햄, 소시지, 냉동식품 같은 건 나트륨과 첨가물이 가득해요. 이런 음식들은 혈압을 올리고 신장에 부담을 주고 염증을 증가시켜요. 가능하면 신선한 재료로 직접 조리해서 드세요. 조리가 번거로우시면 간단하게 삶거나 쪄서 드시기만 해도 충분해요. 제가 만난 I씨는 혼자 사시면서 편의점 도시락과 라면으로만 끼니를 때우셨어요. 1년 뒤 혈압이 180까지 올라가고 부종이 생기고 신장 기능도 떨어졌어요. 식단을 바꾸고 6개월 뒤 혈압이 정상으로 돌아왔고 부종도 사라졌어요. 건강은 매일의 선택이 만들어요. 여섯 번째, 흡연은 당장 끊으세요. 담배는 혈관을 수축시키고 산소 공급을 방해하고 근육 회복을 지연시켜요. 흡연자는 비흡연자보다 근감소증 발병률이 2배 이상 높아요. 담배를 끊으면 2주 만에 혈액순환이 개선되고 3개월 만에 폐 기능이 좋아져요. 금연이 어려우시면 금연 클리닉을 방문하세요. 정부 지원으로 무료로 도움 받으실 수 있어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것들을 모아서 정리해 볼게요. 단백질 보충제를 먹어도 되나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 많으세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음식으로 충분히 섭취하시는 게 가장 좋아요. 하지만 식사량이 적으시거나 이가 약해서 고기를 씹기 힘드신 분들은 보충제를 활용하셔도 괜찮아요. 단, 유청 단백질 보충제를 고르실 때는 설탕이 적게 들어간 제품을 선택하시고 하루 1회에서 2회, 한 번에 20g 정도만 드세요. 과다 섭취하면 신장에 부담이 갈 수 있어요. 보충제는 물이나 우유에 타서 드시면 되는데 식사 사이나 운동 후에 드시는 게 가장 효과적이에요. 고기를 안 먹고 채식만 해도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해요. 하지만 식물성 단백질은 동물성보다 필수 아미노산 구성이 부족한 경우가 많아서 다양한 식물성 단백질을 조합해서 드셔야 해요. 콩, 렌틸콩, 퀴노아, 견과류, 씨앗류를 골고루 드시면 충분히 필요량을 채우실 수 있어요. 여기 한 사례를 들어볼게요. 이 씨는 75세 채식주의자셨는데 처음엔 단백질 부족으로 근육량이 낮았어요. 제가 식단을 조정해드렸죠. 아침에 검은 콩밥과 두부, 점심에 렌틸콩 샐러드와 아보카도, 저녁에 병아리콩 스튜와 퀴노아를 드시게 했어요. 간식으로는 아몬드와 호두 한 줌씩 드시게 했고요. 6개월 만에 근육량이 정상 범위로 올라왔고 몸이 가벼워지고 활력이 생겼다고 하셨어요. 채식하시는 분들은 비타민 B 12 보충제는 별도로 드시는 게 좋아요. 신장이 안 좋은데 단백질을 먹어도 되나요? 신장 기능이 약하신 분들은 반드시 의사와 상담 후 섭취량을 조절하셔야 해요. 일반적으로는 체중 1kg당 0.6g에서 0.8g 정도로 제한하는데 개인마다 다르니까 전문가의 지도를 받으세요. 그리고 물을 충분히 드시는 게 중요해요. 신장 질환이 있으시면 칼륨과 인 함량도 조절하셔야 하니 영양사와 상담하시는 게 좋아요. 저칼륨 과일과 채소를 선택하시고 유제품은 제한하세요.
단백질을 먹으면 살이 찌나요? 아니요, 오히려 반대예요. 단백질은 포만감을 오래 유지시켜주고 기초 대사량을 높여서 체중 관리에 도움이 돼요. 탄수화물이나 지방보다 소화하는데 에너지를 더 많이 쓰거든요. 이걸 식이유발열 생산이라고 해요. 단백질은 30%의 칼로리가 소화 과정에서 소모돼요. 적정량의 단백질을 드시면 건강하게 체중을 유지하거나 감량하실 수 있어요. 단, 튀기거나 기름에 볶는 조리법은 칼로리가 높아지니 주의하세요. 하루에 몇 번 나눠 먹는 게 좋나요? 세끼 식사에 골고루 나눠 드시는 게 가장 효과적이에요. 한 끼에 20g에서 30g씩 드시면 근육 합성률이 최대화돼요. 한 번에 50g 이상 먹으면 과잉분은 에너지로 쓰이거나 지방으로 저장돼요. 간식으로 그릭 요거트나 견과류를 추가하시면 더 좋고요. 밤늦게 드시는 건 피하시고 저녁 8시 이전에 마지막 식사를 끝내세요. 자, 오늘 내용을 핵심만 정리해 드릴게요. 꼭 기억하셔야 할 3가지예요. 첫 번째, 시니어 근력 유지의 핵심은 충분한 단백질이에요. 하루 체중 1kg당 최소 1.2g, 3끼에 골고루 나눠서 드세요. 멸치, 닭가슴살, 고등어, 콩, 새우, 연어, 그릭 요거트, 이 7가지만 기억하세요. 이 식품들은 가성비도 좋고 조리도 간단하고 효과는 확실해요. 두 번째, 음식은 약이에요. 제대로 먹으면 근육도 지키고 혈관도 지키고 뼈도 지켜요. 하지만 잘못 먹으면 병이 돼요. 가공식품, 술, 과도한 탄수화물은 피하시고 신선한 재료로 직접 조리해서 드세요. 매일의 작은 선택이 10년 후의 건강을 만들어요. 세 번째, 증상이 나타나기 전에 미리 관리하세요. 근감소증은 소리 없이 찾아와요. 지금 당장 오늘부터 실천하세요. 내일부터가 아니라 오늘부터예요. 오늘 저녁 식탁에 단백질 하나만 더 올려보세요. 그게 바로 건강한 노후를 향한 첫걸음이에요. 여러분,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꼭 가족, 친구, 이웃, 어르신들에게 공유해 주세요. 댓글로 여러분의 실천 다짐도 남겨주시고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 물어보세요. 오늘부터 멸치볶음 먹겠습니다. 아침 식사 꼭 챙기겠습니다. 이런 다짐 하나가 여러분과 다른 분들에게 큰 동기부여가 돼요. 우리 함께 건강한 노후를 만들어가요.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건강이 제 가장 큰 보람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모든 내용은 과학적 연구와 임상 경험을 바탕으로 한 의학적 정보예요. 하지만 개인의 건강 상태는 모두 다르기 때문에 이 정보가 모든 분께 똑같이 적용되는 건 아니에요. 만약 여러분이 당뇨병, 고혈압, 신장질환, 간질환, 심혈관 질환, 통풍, 갑상선 질환 같은 만성 질환을 앓고 계시다면 식단을 바꾸시기 전에 반드시 담당 의사와 상담하세요. 특히 신장 기능이 약하신 분들은 단백질 섭취량을 의사와 함께 조절하셔야 해요. 투석을 받고 계신 분들은 더욱 엄격한 식단 관리가 필요해요. 또 급격한 체중 감소, 극심한 피로, 지속적인 근육통, 소변 색깔 변화, 부종, 호흡 곤란, 가슴 통증, 어지럼증 같은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병원을 방문하세요. 이런 증상들은 단순한 노화가 아니라 심각한 질환의 신호일 수 있어요. 오늘 영상은 질병을 진단하거나 치료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건강한 생활 습관을 만들어가는 데 도움을 드리기 위한 정보예요. 건강은 스스로 지키는 거지만 전문가의 도움도 필요하다는 걸 잊지 마세요. 정기적인 건강 검진도 꼭 받으시고 이상 신호가 있으면 즉시 의료기관을 방문하세요.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내용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근본 원인은 단백질 부족이었어요. 단백질이 부족하면 근육이 사라지고 그 자리를 지방이 차지해요. 지방은 염증을 만들고 염증은 모든 병의 시작이죠. 이 악순환을 끊는 열쇠가 바로 충분한 단백질 섭취였어요. 근육은 우리 몸의 보호막이에요. 근육이 튼튼하면 낙상도 예방하고 당뇨도 예방하고 심장도 지킬 수 있어요. 솔루션은 간단했어요. 멸치, 닭가슴살, 고등어, 콩, 새우, 연어, 그릭 요거트 이 7가지 식품을 3끼에 골고루 나눠 드시는 거예요. 한 끼에 20g에서 30g씩, 하루 총 60g에서 80g 정도면 충분해요. 여기에 매일 30분 걷기, 충분한 수면, 스트레스 관리를 더하면 완벽해요. 그리고 물 잊지 마시고 하루 2리터는 꼭 드세요. 지켜야 할 습관은 이거예요. 아침 식사 거르지 않기, 물 충분히 마시기, 가공식품 피하기, 술 줄이기, 장시간 앉아 있지 않기.
이것만 지키셔도 여러분의 근육은 70대, 80대에도 튼튼하게 유지될 거예요. 90세에도 혼자 걷고 여행 다니고 손주 안을 수 있어요. 건강한 몸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아요. 매일매일 작은 습관이 쌓여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오늘 하나, 내일 하나 꾸준히 실천하다 보면 어느새 여러분의 몸이 달라져 있을 거예요. 3개월만 실천해 보세요. 3개월 후 거울을 보면 달라진 자신을 발견하실 거예요. 6개월 후에는 주변 사람들이 요즘 건강해 보인다고 말할 거예요. 공자님 말씀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도 오늘 이 한 걸음부터 시작이에요. 오늘 저녁 식탁에 단백질 한 가지만 더 올려보세요. 그게 시작이에요. 작은 시작이 큰 변화를 만들어요. 미국의 건강 전문가 잭 라란이 말했어요. 운동은 왕이고 영양은 여왕이다. 이 둘을 합치면 왕국을 얻는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왕국을 세우세요. 건강한 몸이라는 왕국을요. 제 영상이 여러분의 건강한 인생에 작은 도움이라도 되었다면 그것만으로 충분해요. 다음 영상에서는 시니어 뼈 건강에 대해 다뤄볼 예정이에요. 구독하시고 알림 설정해 두시면 놓치지 않으실 거예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건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내일도 항상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